너무나 이제 그 화가 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일이 어떻게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그동안의 의원총회라든가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긴 시간 동안 또 중앙위원회 규탄대와 결의대를 통해서 이번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당의 단일대우를 형성해서 그야말로 부결시켜야 된다는 민주적 절차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가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의원 중에 한 분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화가 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총장에서 내가 그 찬성표를 던졌노라 이렇게 당당히 밝히면서 그 이유를 밝힌 의원은 혹시 있습니까? 그분 한두 분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왜 가결표를 던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것이 이제 저는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는 가결이 결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당은 정말로 혼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최대 6위라고 하는 부분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총회라든가 중앙위원 결의대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론 절차 과정까지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최대한 이 가결표를 던질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포용과 함께 간다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런 과정을 해왔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결된 이후의 상황이 당의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상황이 매우 답답했어요. 뭔가 책임지겠다. 당이 지금 굉장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책임 떠넘기기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니까. 박광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사의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처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처음 회의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하라고 자꾸 이제 의원들이 뭐냐 입장을 얘기하라 하니까 이제 뭐 하나 성명서 하나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죄송하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러나겠다는 건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최고위원회 배석했던 다른 당직자들 통해서 그 사의 표명은 아니다.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그 논의가 한참 동안 진행이 되면서 좀 더 강도가 높아졌죠. 그러면 의총에서 신임 절차에 대한 재신임 절차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왔어요. 박광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을 위한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다며 표결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양 당은 오늘 예정돼 있던 법안 처리도 다음 주까지 미뤘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갈등 조짐도 보인다고요?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조금 전에 있었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가결 의원들이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는 원성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표결 직후 친명계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는 등 격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표결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합의한 게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김병기 의원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 대표가 칼을 뽑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면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최규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게 턱걸이 가결이긴 하지만 사실 민주당 안에서 29표,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찬성이 가결 정족수인 148표보다 딱 한 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건데요. 이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120명 모두가 찬성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1차 표결 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사실 오늘 표결 직전까지도 당 지도부가 부결하자 이렇게 호소했는데도 결국에는 또 가결이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총선에서 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우려해온 의원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이 공천을 받지 못할까 또 우려한 비명계표가 합쳐진 결과로 보입니다. 이 앞서 1차 체포동의안 때도 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로 결론이 났었는데요. 당시에도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막아달라고 호소한 게 막판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사실 이 대표의 단식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이 동정론 그리고 이 부결론이 탄력을 받던 상황이었는데 이 내부에서는 이 스스로 부결을 말한 게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가결 선언을 하랬더니 부결 호소를 하길래 아직 제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했다. 경계선에 있던 표에 확실히 역효과가 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